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날 3대 지수는 오르면서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섹터별로 보자면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 섹터 그리고 이 산업재 섹터가 가장 강력하게 올랐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 마감 종가를 살펴보자면 일단 다우지수가 0.8% 오르면서 35,116선에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0.82% 오르면서 4,423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55% 오르면서 14,761선에 마감이 됐고 산업재 섹터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랐다는 것은 경기 민감주 내지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여행 관련주들은 이날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락하거나 아니면 상승이 좀 제한된 모습이었었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 부킹홀딩스와 같은 여행 예약 사이트가 있죠. 부킹홀딩스는 1.5% 하락했고 익스피디아 그룹도 역시 2.7% 정도 내렸습니다. 항공주, 크루즈 관련주 이런 기업들은 강보합 내지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자, 그만큼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여행주들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여행을 못하게 되는 이런 여행주들은 다소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다만 CDC에 따르면 한 달 정도 밀리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목표로 내세웠던 70%의 백신 접종률은 이제 달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행을 제외한 산업재와 에너지, 금융 이런 경기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은 이날 일제히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3대 지수도 다 같이 상승했고요. 자, 이런 시장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징적인 기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는 로빈후드를 볼 수 있는데요. 자, 로빈후드 한번 보겠습니다. 로빈후드가 IPO 직후에 8%나 급락해서 시장이 다소 의아함을 자아내기도 했었죠. 다만 그 이후에 지속적인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지난 밤 사이에는 24%나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일단 그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지속적으로 로빈후드를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급등세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지난 밤사이는 24%, 거기에다가 필델리티에서도 로빈후드를 탑 트레이드 주식으로 꼽았습니다. 트레이딩하기에 좋은 탑 원 종목으로 꼽은 거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로빈후드의 주가는 24% 올랐습니다. 자, 이어서 언더아머도 보겠습니다. 언더아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최근에 의류 관련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언더아머의 경우에는 매출이 91%나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이 팔릴 거다.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가는 7.6% 올랐는데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클로록스 보겠습니다. 클로록스의 경우에는 손세정제라든지 아니면 멸균 제품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근데 팬데믹 당시에는 워낙 많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었지만 백신 접종이 확산되면서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때문에 이 주가는 9%나 하락했습니다. 자, 테이크투도 보겠습니다. 이 테이크투는 게임 기업인데 신작 게임 발표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작 게임이 발표되지 못하면서 실적도 다소 지연될 것이다. 이런 내용 때문에 주가는 7% 넘게 하락했습니다. 자, 이날도 역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연일 하락세를 계속 이어갔었는데요. 전날 홍콩 시장의 텐센트뿐만 아니라 이날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또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빌리빌리가 7% 내렸고요. 알리바바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텐센트 뮤직이 3%, 핀토토는 2.8% 내린 채 마감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번엔 중국 당국이 게임은 10대들에게 정신적인 마약이다라는 이 딱지를 붙이면서 계속해서 이제 중국 정부의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 유가 볼 텐데요. 제가 그 대본을 작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1% 안쪽의 하락폭이었었는데 지금은 좀 더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1.3%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70가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70.32달러에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금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0.5%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주 후반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 고용 시장의 경우에는 이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바로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그것을 좀 두고 보자는 두고 보다는 관망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값의 경우에는 큰 움직임은 아니고 0.5% 하락한 1,813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이어가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채린 캐스터와 함께 할 텐데요. 자, 먼저 전채린 앵커가 준비한 마켓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가을이 난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을이 증시의 일종의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의 어떤 보도가 오늘 뉴욕타임즈에서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9월에 만료되는 실업수당과 델타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금 고용시장의 회복을 크게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향후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그동안은 비교적 빠른 경제 회복의 덕을 봤던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연준의 예상치 못한 도전 과제가 되리라는 이 표현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지난 몇 달간 이 백악관과 연준은 이번 가을이 팬데믹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입장을 지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거라는 예상이었는데요. 실제로는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비롯한 이 경제 전반적인 정상화가 그리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제 낙관론을 지탱해왔던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또 학교들이 다시 재개방을 하고 있다는 점, 실업수당 만료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일자리로 다시 복귀하고 있다는 점 등이 꼽히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부활,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 대응으로 인해서 이런 낙관론 역시도 지금은 많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사무실로의 복귀 계획을 늦추고 있다는 소식 역시도 오늘 전해졌습니다. 오늘 올라온 또 한 가지 기사에 따르면요. 최근 우버와 애플 그리고 구글까지도 복귀 날짜를 한 달가량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9월로 예상이 되고 있었던 복귀 날짜가 10월로 미뤄졌다는 소식까지도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소식 역시도 우리의 삶이 지금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게 정상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시적인 신호라는 이야기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오늘 장에서 어떤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꾸준히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소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오는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바이러스로부터 독립하는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4일부터는 거의 경제가 정상화될 것처럼 이제 목표를 좀 잡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번 가을부터는 좀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게 이 기사의 좀 요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가을을 기점으로 좀 종료되는 정책들도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 종료될 정책들이 사실 우려를 야기시켰던 주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퇴거 금지 정책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미 지난 토요일부로 종료가 된 상황이 되겠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실업자에게 주당 $300를 추가로 지급하던 혜택, 오는 9월 6일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1조 달러대 인프라 패키지를 추진하면서 코로나 구호 자금으로 할당됐던 2천억 달러 이상이 이제는 다른 용도로 재배정될 거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우려를 조금 더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한편 이 백악관의 관계자들은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굳이 경기 회복을 더욱더 강화시켜주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주당 $300의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안 역시도 지금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연준이 이 고용 목표 언제쯤 달성할 수 있을지 그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일단 백악관 관계자들이 뭐 경기 회복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을 놓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사실 백악관은 정말 수많은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진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곳이 바로 백악관이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위험성까지는 아니다. 다만 시간은 좀 지연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대세는 의류주라고 해서 오른편에는 언더아머가 보이고요. 그렇네요. 왼편에는 저 무슨 옷인지 아세요? 아, 저게 미국의 랄프 국가대표, 네네. 미국의 그 올림픽 국가대표 단복인데 그 단복에 랄프 로렌이 있잖아요. 네네. 랄프 로렌이 이번에 이제 미국의 올림픽 국가대표 단복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진짜 이 대세가 정말 의류주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네. 실적으로도 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언더아머의 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의류 브랜드로 유명한 게 바로 언더아머죠. 매출이 14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91%의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또 바컷 활동이 늘어나면서 스포츠 의류에 대한 소비가 많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언더아머의 실적이 모두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커머스 매출이 오히려 18%나 감소를 했는데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해서 구매를 많이 했지만 온라인 구매는 오히려 이 팬데믹 시기에 비해서 조금 더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이번 실적 결과를 환영하면서 언더아머의 주가는 약 7% 정도 올라갔습니다. 네, 한편 이 의류 기업들이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로 많이 묶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의류 기업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궁금하고요. 또 오늘 언더아머 이외에도 랄프 로렌 역시도 실적을 전해줬습니다. 실적 결과가 어떻게 전해졌나요? 랄프 로렌의 실적도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사진에서 봤다시피 미국의 올림픽 국가대표 단복을 만들었던 랄프 로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182%나 급증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2.29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약 89센트 정도였었기 때문에 거의 3배,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거죠. 자, 언더아머와 다르게 랄프 로렌은 이커머스를 통해서도 굉장히 잘 팔린 것으로 드러났어요. 온라인 매출 역시 45%가량 증가를 했고 덕분에 이날 랄프 로렌의 주가는 5% 넘게 올랐는데요. 자, 이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뭐 의류 관련 기업들, 갭도 의류 관련 기업이고요. 나이키도 의류 관련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도 동시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사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자면 이제 랄프 로렌이라든지 언더아머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성이 좋았다면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이런 기업들보다 갭이 훨씬 더 잘 올랐습니다. 갭의 경우에는 올 한 해 들어서만 45%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언더아머는 올 한 해 들어서만 32%, 랄프 로렌과 나이키는 올해 들어서만 20%씩 올라서 확실히 올해의 대세는 지금 의류주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가이던스를 내놓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 잘 팔렸고 그럼 하반기에는 덜 팔릴 거냐 그런 거라기보다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점차 리오프닝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옷을 하반기에 더 많이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의류 기업들의 가이던스도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도 될 것 같고요. 자, 변이 바이러스의 우려가 없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류 소비는 경제 재개에 맞춰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죠.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한 발 늦은 급등이라고 했고요. 옆에 로빈후드 로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상을 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이 로빈후드 주가가 오늘 장에서 급등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주식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의 주가가 오늘 24.2%가량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전 11시경부터 약 17%대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공모가 수준을 이미 훨씬 뛰어넘긴 채 움직이고 있었고요. 또 장중에는 고점 25%대까지도 탄력도를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IPO를 치른 이후로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었고요. 전일까지는 공모가 수준 정도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한 발 늦게 이 IPO 상장 첫날의 분위기를 그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IPO 상장
상장 첫날 가지게 됐던 실망감을 모두 날려버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확실히 로빈후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증명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델리티에서만 5,460건 이상의 매수 주문, 그리고 4,500건의 매도 주문이 오늘 들어왔다고 하고요. 또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츠라고 하는 채팅방 모두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채팅방에서도 현재 가장 자주 언급되고 있는 티커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상장 첫날에는 예상과 달리 굉장히 저조한 주가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제는 로빈후드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들어오는 투자자들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노리고 들어왔던 투자자들 간의 어떤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빈후드 기다리셨던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상장 첫날 뭐 8% 급락하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지 많이 놀라셨지만 이제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런 로빈후드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월가의 전문가들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지 두 명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역시도 이 로빈후드의 IPO 이후에 계속해서 매집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130만 주를 사들인 데 이어서 금요일에 185만 주를 추가로 매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에 총 1억 2천만 달러 이상의 포지션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집계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CNBC의 짐 크레이머 역시도 이 로빈후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가 이 BNPL이죠. Buy Now, Pay Later, 즉 지금 사고 나중에 돈을 내라 이 후불 결제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으로 이제 발을 뻗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용자를 크게 늘려갈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빈후드를 지금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추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앞으로 결제 서비스 분야를 확장하기 위해서 로빈후드가 과연 다른 핀테크 업체를 인수하는지 그 여부도 우리가 주시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지난 밤 사이 로빈후드가 뭐 24% 급등하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분들도 많겠지만 일단 IPO가 된 직후에는 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IPO가 됐다는 것은 수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돈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했던 돈을 우리가 인출할 수 있는 기회를 IPO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어서 오늘 하루의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IPO 초반 변동성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좀 인지하신 채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애프터마켓 진행해 왔습니다. 전채린 앵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